유하 보건간호학 기출문제풀이 2편 20년 하반기 시작하겠습니다. 36번 질병의 3차 예방에 대한 보건교육 내용은 정답은 3번 뇌졸중 환자의 재활. 예방의 종류는 1차부터 3차까지 나눠지는데 기준이 뭐였을까요? 그렇죠. 시기에 따라 나눴습니다. 1차는 문제 또는 질병이 발생하기 전이고 2차는 문제, 질병의 초기이고 2차의 예시로는 조기 발견, 조기 치료가 대표적입니다. 3차는 문제, 질병이 경과가 많이 지난 후 3차의 대표적인 예시는 재활과 사회 복귀입니다. 자, 머릿속에 넣고 나머지 보기도 한번 볼까요? 1번, 2번은 몇 차일까요? 그렇죠. 1차 예방이죠. 예방접종도 그렇고 구강관리도 그렇고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하니까 4번도 걸리기 전에 하는 거니까 1차 예방. 5번은 뭘까요? 많이 헷갈려 하십니다. 당뇨병 환자에게 식이요법은 초기 치료에 가깝다고 해서 2차로 봅니다. 왜? 당뇨 걸리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이 식이요법이죠. 하다 안 되면 약도 먹고 인슐린도 맞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식이요법을 무조건 2차다 이렇게 외우시면 곤란합니다. 치과를 예로 들어보면 치과에서 말하는 식이요법은 주로 충치가 발생하기 전에 한다고 해서 치과에서 식이요법은 1차로 분류합니다. 그래서 상황에 맞게 식이요법을 구분하셔야 합니다. 37번 보건교육 내용 선정 시 우선 고려할 요소는 무엇인가? 정답은 5번 피교육자의 흥미와 관심. 보건간호학과 공중보건에서는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대상자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든 교육을 하든 받는 대상자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조심해야 할 점. 5번이 피교육자가 아니고 만약에 교육자로 나왔다면 오답입니다. 대상자가 되려면 앞에 피가 꼭 붙어야 합니다. 18번 보건교육 과정에서 실질적인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는 단계는 정답은 2번 전개. 전개는 강의의 본론이죠. 전개 포함해서 교육은 크게 몇 단계가 있었습니까? 3단계가 있었죠. 첫 번째는 도입. 도입에서 하는 것은 뭐였을까요? 관계 형성, 주의 집중이 있었고 인사하고 재밌는 얘기 좀 하고 두 번째는 전개. 전개 단계에서 강의의 본론을 전달하고 세 번째 종결은 요약하고 정리해 주는 거였죠. 9번 후천 면역결핍 증후군 감염이 의심되어 보건소를 방문한 대상자에게 적합한 보건교육 방법은 정답은 3번 개별 상담. 프라이버시가 중요하죠. 그리고 잘못된 생활 습관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교육 방법은 상담이 가장 좋습니다. 40번 보건소의 설치 기준은 정답은 2번 시군구. 3번은 어디였을까요? 그렇죠. 보건지소였죠. 41번 세계보건기구에서 제시한 1차 보건의료 요소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것은 정답은 1번 접근성. 1차 보건의료는 필수 요소라고 해서 접근성 포함해서 총 4가지가 있었습니다. 뭐 있었을까요? 접근성, 수용성, 주민참여, 지불 부담 능력 총 4가지이고 박스 안과 관련된 말은 1번 접근성입니다. 보통 문제집에서 접근성에 관해 많이 본 것은 지리적 접근성이었는데 기출에는 접근성 중에서도 사회적 접근성에 대해서 언급된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외국인 노동자가 차별을 받지 않는 것은 사회적 접근성에 해당하죠. 접근성에 관해서 지리적 요소 말고도 다른 요소들도 넣을 수 있으니까 주의 깊게 봐주세요. 42번 우리나라 사회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5번
산재보험은 소득보장과 의료보장 모두에 속한다. 나머지 보기도 볼까요? 1번 국민연금은 의료보장이 아니라 소득보장. 2번 고용보험은 의료보장이 아니라 소득보장. 3번 기초생활보장은 의료보장이 아니라 소득보장. 4번 국민건강보험은 소득보장이 아니라 의료보장.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43번 혈관성 치매로 일상생활이 어려워진 남편을 위해 부인이 장기요양 인정을 신청하고자 한다. 장기요양 인정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 기관은? 정답은 4번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운영하는 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44번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3번 균등한 보험급여를 보장한다. 보험료를 많이 냈던 적게 냈건 필요할 때 혜택은 동등하게 준다는 겁니다. 나머지 보기도 볼까요? 1번 국민건강보험은 현금이 아니라 현물급여를 원칙으로 합니다. 건강보험에서 말하는 보험급여, 쉽게 말하면 혜택의 형태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현물급여는 서비스로 혜택을 주는 것이고 현금급여는 현금, 돈으로 혜택을 주는 겁니다. 우리가 대부분 병원에서 받는 서비스들은 현물급여라고 하시면 됩니다. 2번 보험자는 전 국민이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 여기서 보험자는 대상자가 아니라 보험을 운영하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헷갈림 주의. 4번 전액이 아니라 절반을 부담합니다. 남은 절반은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5번 의료비 심사 업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아니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담당합니다. 의료비 심사 업무에 대해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진료를 받으면 우리는 본인 일부 부담금만 낸다 맞죠? 그럼 우리가 진료받은 의료기관에서는 우리한테 못 받은 진료비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다가 청구를 합니다. 그러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의료기관이 한 청구가 정확한지를 보는 겁니다. 허위로 청구하지 않았는가, 기타 등등. 45번 우리나라에서 수정체 수술을 받고 합병증 없이 퇴원하는 환자에게 적용되는 진료비 지불 제도는? 정답은 3번 포괄수가제. 문제에서 포인트는 수정체 수술. 추가로 합병증이 없었다는 말은 깔끔하게 수정체 수술만 받았다는 겁니다. 합병증이 없으면 다른 치료는 안 받았다는 뜻이죠. 우리나라 진료비 지불 제도는 행위별 수가제를 기본으로 일부 항목에 대해 포괄수가제를 섞어서 씁니다. 그런데 포괄수가제 뜻이 뭐였을까요? 질병군에 따라 또는 어떤 질병에 의해 입원했는가에 따라 진료비를 미리 정해놓은 거였다 맞죠? 주로 자주 받는 수술들에 관하여 포괄수가제를 섞어서 씁니다. 수정체 수술, 다른 말로 백내장 수술 말고도 치질이라던가 맹장 수술, 제왕절개, 기타 등등. 46번 다음에서 의심할 수 있는 식중독은? 정답은 5번 장출혈성 대장균 식중독, 다른 말로 5157, 편의상 0157이라고도 많이 불렀죠. 포인트는 햄버거였습니다. 주로 오염된 소고기 패티를 통해 전파됐습니다. 47번 용존산소량이 높은 물의 특성은? 정답은 2번 온도가 낮고 깨끗하다. 용존산소는 많을수록 물이 깨끗하고 좋은 겁니다. 용존산소 포함해서 수질 오염 지표 대표적인 세 가지를 살펴보면 첫째, 용존산소, DO. 두 번째, 생화학적 산소 요구량, 다른 말로 BOD. 세 번째, 화학적 산소 요구량, 다른 말로 COD가 있습니다. 용존산소가 많을수록 물이 깨끗하고 좋은 것이고 반대로 생화학적 산소 요구량, 화학적 산소 요구량은 많을수록 물이 더럽습니다. 이걸 미리 숙지하고 다른 보기를 보겠습니다. 1번, 염분은 높다가 아니고 낮다. 3번, 화학적 산소 요구량은 높다가 아니고 낮다. 5번, 식물성 플랑크톤이 많이 번식해 있는 것은
물이 더럽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산소를 많이 소모해서 용존 산소량은 낮아집니다. 48번 신축 아파트에 입주한 가족들이 두통, 피부염, 눈과 목의 따가움 등의 증상을 호소할 때 추정되는 건강 문제는 정답은 2번 새집 증후군. 이름 그대로네요. 신축 아파트가 새집이죠. 뭔가 걸려도 기분 좋을 것 같네요. 49번 폐기물을 모아 묻는 폐기물 처리 방법으로 지하수를 오염시킬 수 있는 것은 정답은 2번 매립. 묻는다는 말만 알면 공부 안 해도 맞춘다 맞죠? 폐기물 처리 방법으로 자주 언급됩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폐기물 처리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마지막 50번 장시간 컴퓨터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건강장애로 목이나 어깨의 결림 현상, 눈의 피로, 정신신경계 증상을 동반하는 것은 정답은 5번 VDT 증후군. 컴퓨터뿐만이 아니라 전자기기 화면을 오래 쳐다보고 있으면 잘 걸리죠. VDT 증후군에서 목이나 어깨 그리고 팔이 결리는 것을 따로 부르는 말이 있었는데 뭔지 기억하실까요? 경견환 증후군이죠.